SNS 속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 오늘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부터 도지사와 교육감까지 SNS 속 화제의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SNS 이슈톡, 오늘도 오승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들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SNS 속 도지사와 시장, 교육감까지 재밌는 소식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우리 지역 1호 법안, 어떤 법안들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서 이광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주 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 소년 보호, 아동 보호 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가정법원의 수요가 증가했는데 이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 그리고 제천, 영동에 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정을 해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설치를 했다고요. 대표 발의를 했다고 했는데요. 자, 이광희 의원 말고도 또 다른 의원이 있다고요? 네, 다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이 올린 SNS 글입니다.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지역화폐에서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는 7%씩 페이백을 해준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지자체 예산이 넉넉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지역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자부 각성하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협의된 업무보고 일정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말 한마디에 취소했다. 산자부는 국민의힘의 산하기관인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업무 보고를 위해 민주당의 개별 의원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당일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산자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업무 보고하는 것을 중단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크고 작은 일들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디 잘 봉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도지사의 정신적 멘토인데요. 어떤 분일까요? 네. 김영환 충북지사가 정신적 멘토로 삼은 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SNS 글을 볼까요? 이 정문술 회장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요. 나는 평소에 고인을 나의 정신적 멘토라고 생각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000년 그가 카이스트 바이오 뇌과학연구소에 거액의 기부를 결정했을 때 나는 때마침 과학기술부 장관이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훈장을 추서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인연이 이 오송 바이오 캠퍼스를 만들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 정문술 회장님 어떤 분인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고인의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고인 어떤 분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기업인 미래산업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언을 남긴 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써달라면서 카이스트에 총 515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한 분입니다. 이 5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네. 모두 기부했다고 하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500억이 넘는 이 거액을 기부하고 또 불을 대물림하지 않는 이 고인의 마음가짐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아교육 보육 통합인데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용어가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윤건영 교육감이 올린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충북교육청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충북도와 함께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글과 함께
모든 유아가 차별 없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어린이집 원화급식비를 기존보다 이렇게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도교육청이 70%, 그리고 충북도가 30%를 나눠서 분담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인 것 같은데요. 이 관리 업무를 이관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 안내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죠? 네. 이 주정차 안내 사전 알림 서비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주정차 단속 딱지 끊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노란 실선에 주차를 해서 4만 원 과태료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지만 마음이 좀 많이 쓰라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이 꽤 많았는지 청주에서는 이번 달부터 불법 주정차,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인터넷에 이 청주시청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검색을 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차량 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등록을 해서 이 청주시에서는 미리 불법 주차가 단속하기 전에 문자로 사전에 알려주고 이동 주차를 해라 이런 서비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등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예외 사항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이 단속만으로 불법 주정차가 모두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직접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로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되면 이건 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 승용차의 경우에 일반 이 주정차 불법은 4만 원 과태료가 무는데 소화전과 같은 곳은 단속 특별구역이라고 해서 8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려 3배인 12만 원의 과태료가 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속의 가장 좋은 방법, 불법 주정차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불법 주정차 없는 우리 동네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톡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